안녕하세요. 유한요소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 2주만, 3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 우리가 CST 요소를 배웠는데 그 이후에 Q4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즉 사각형 요소인데 절점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Q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Q4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Q4 요소 그리고 이제 턴 프로젝트 2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LMS 시스템에 접속하면 제가 턴 프로젝트 넘버 2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턴 프로젝트 하나 내드렸고 그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기까지 해서 제가 수업을 끝내도록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라고 해서 등매개 변수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매개 변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왜 등매개 변수 요소를 유한 요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Q4라는 요소가 나머지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에서 배우는 이 등매개 변수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Q4라는 요소를 이런 식으로 유한요소 수식화를 선호하지 않고 등매개 분수 요소를 통해서 유한요소 수식하는 게 좀 더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Q4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자세한 유한요소 수식화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Q4 요소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Q4 요소의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사각형 요소이고 중앙에 좌표가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소의 중심 0,0에 좌표계를 두고 다음과 같이 x, y축을 설정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2b입니다. 즉 중심에서부터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만큼 가게 되고 또 중심으로부터 y축으로는 마이너스 h 플러스 h만큼 가게 되는 이러한 길이를 갖는 요소를 우리가 큐퍼 요소로 정의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b의 길이가 또는 h의 길이가 얼마인지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에 맞게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소가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결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구성이 돼요. 반시계 방향. 그리고 플레인 스트레인,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이기 때문에 2차 요소여서 1번 절점에는 변이가 U1, V1, 그 다음에 2번 절점 역시 변이 2개, 3, 4번 역시 변이가 2개씩이니까 총 8개의 변이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변이 벡터를 보시면 왼편에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여기서의 변이 벡터를 보시면 8개가 적어져 있죠. 그래서 8x1이라는 벡터를 갖게 되는 이러한 차원을 갖게 된다는 거. 즉 8개의 자유도를 갖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포 요소의 장점은 일단은 이렇게 유한 요소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래도 유한 요소 수식화가 좀 더 용이하다라는 거. 그리고 응력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CST 요소보다는 좀 더 정확도가 높다. 응력이라고 하면 또 스트레인과도 연관이 되겠죠. 스트레인 역시도 기존의 CST 요소보다는 정확도가 높다라는 건데 실상 여러분들이 이 사각형 요소로 요소 메시아를 하다 보면은 메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둥근 요소, 둥근 지오메트리가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사각형 요소로만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둥근 요소를 여러분들이 사각형 요소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삼각형 요소가 들어가게끔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채운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여기는 삼각형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 메시아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좀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삼각형 요소보다는 자유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여러분들이 요소 메시를 작업을 해주면은 가장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삼각형 요소가 요소 메시 할 때는 메시 작업을 할 때는 가장 쉽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메시를 이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삼각형 요소를 기준으로 메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각형 두 개를 합쳐서 사각형 요소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이제 메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메시 작업은 삼각형이다. 하지만 정확도를 올리고 싶으면은 사각형 요소를 사용하면 좋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소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엘리멘트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이 함수를 구성해 줄 필요가 있겠죠. 즉 앞에서도 우리가 CST 요소 할 때도 변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해봤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선형으로 가정을 하고 선형 근사를 할 건데 이 XY에 대한 XY 좌표에 대한 U 또는 V에 대한 변이를 다음과 같이 4개의 텀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 삼각형에서 다른 점은 뒤에 이와 같은 XY 텀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XY축에 대해서 선형이다 해서 바이리니어 텀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리니어 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Q4 요소가 CST 요소보다는 좀 더 정확도를 갖는 거예요. 즉 XY 축으로 동시에 선형적인 텀을 가짐으로써 나중에 미분을 했을 때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건 이제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미지수 8개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겠죠. 미지수 8개. 이 미지수 8개라는 거는 A1부터 A까지 이 미지수 8개를 결정해 줘야 되고 이 미지수 8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려면은 8개의 방정식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8개의 방정식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이 구성하는 방법은 CST 요소와 유사합니다. 즉 우리가 변이 경계 조건을 변이 절점에서의 변이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에 대해서 즉 마이너스 b 마이너스 h라는 값을 놓고 변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 변이 값이 u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마이너스 이번에 플러스 h가 하면 되겠네요. 2번 절점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u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8개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풀어주고 결과적으로 A1부터 AA까지 결정해 주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자세한 유도 과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유도 과정이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번거로운 작업이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배울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라는 즉 등맥의 변수 요소라는 걸 통해서 이 Q4 요소를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등맥의 변수 요소 수식화가 좀 더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흐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일반적인 사각형 요소에서의 유한수소 수식화에 대한 흐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나중에 등맥의 변수 요소라는 걸 배우면서 좀 더 자세하게 수식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N1부터 A1부터 AA까지 미지수를 결정해주고 그걸 정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즉 A1은 뭐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A1과 A4까지 값을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U에 대한 변이 또 V에 대한 변이 등등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때 표현되고 있는 게 절정값들이 들어가게 돼요. 절점에서의 변이 값들 절점에서의 변이 값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점에서 변이값의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쉐입 펑션으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변이 벡터를, 이건 이제 변이 벡터가 되겠죠. 변이 벡터를 다음과 같이 쉐입 펑션과 결점에서의 변이값의 매트리스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쉐입 펑션에 대해서 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쉐입 펑션 n1이 되겠죠. 그 뒤에 이 부분이 n2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V에서도 동일한 텀이 나와요. 이렇게 아까 제가 네모 쳤던 부분과 동일한 텀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게 되면은 n1부터 n4까지 다음과 같은 쉐입 펑션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절점에서의 변이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을 이용해서 이 변이장을 분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원래는 이 u라는 거는 n1, u1, n2, u2, n3, u3, n4, u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v1과 v4가 들어오면서 매트릭스가 확장됐으니까 아래와 같이 매트릭스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0이라는 이 변수들이 값들이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는 변이 벡터는 8x1, 8x1이고, 그 다음에 쉐입 펑션은 2x8 이라는 차원을 갖는다는 거. 결과적으로 변이 벡터 같은 경우는 2x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이까지 이제 근사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이용해서 다음에 스트레인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요소의 수식화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일단은 변이를 먼저 근사한 과정에서 쉐입 펑션을 정의하고요. 이 쉐입 펑션과 절점에서의 변이를 가지고 전체적인 XY 변이장을 결정한 다음에 이 XY 변이장의 미분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스트레인을 결정하게 되고, 이 스트레인에다가 일라스티시티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즉 일라스틱 모듈러스 같은 걸 곱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입니다. 앞에서 결정된 이제 변이장을 가지고 우리가 2차원 스트레인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2차원에서의 스트레인은 다음과 같이 선형인 경우에는, 우리 이제 선형만 다루고 있으니까 뭐 따로 선형이다 비선형이다 말을 안 해도 되지만, 선형의 경우에는 변이장을 x로 미분하거나 또는 y로 미분하는, 또는 두 개를 동시에 더해주는 이런 텀들로 스트레인이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CST 요소를 구성했을 때 이러한 변이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경우 상수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큐퍼 요소에 대해서 변이장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X방향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한 텀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 CST 요소에서 없었던 텀을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Y방향의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X방향에 대한 어떠한 텀이 생기게 되고, 또 시어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X방향 또는 Y방향에 새로운 텀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Q4 요소가 기존의 CST 요소보다 정확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점을 줄 수가 있어요. 즉 변이에서도 바이리니어 텀이 있었지만 스트레인에서는 선형 텀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선형 텀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B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B 매트릭스는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변이에 대해서 x 또는 y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변이는 결과적으로는 쉐입 펑션과 절점에서의 변이값의 곱으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때 절점에서의 변이값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그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쉐입 펑션은 x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 xy에 대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x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즉 쉐입 펑션의 미분값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쉐입 펑션의 미분값들을 모아놓은 게 이 B 매트리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걸 미분하고 싶다, 즉 xy에 대한 좌표가 원래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변이를 다음과 같이 쉐입 펑션에, 편의상 그냥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펑션의 합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x로 미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미분에 대한 텀이 생기게 되니까, 이 미분에 대한 텀을 우리가 모아서 B 매트리스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라운드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의 여러분의 표현식을 보고 여러분이 미분해 보면은 4b h y라는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뒤에 있는 쉐입 펑션을 보고 이거를 한번 x로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고 여기엔 상수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n2에 대해서도 미분해주고, 세 번째 쉐입 펑션에 대해서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네 번째 쉐입 펑션에 대해서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편의상 조금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n1, 여기는 라운드 n2, 라운드 x, 라운드 n3, 라운드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을 구성할 수가 있고, 1행은 그렇게 했고, 2행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면 2행 같은 경우에는 v라는 변이를 y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분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미분 텀을 더한 이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B 매트리스가 결정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한요소 수식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B 매트리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한번 차원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벡터인데 3x1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빈팩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3x8이죠. 3x8이고, D 매트리스는 앞에서 8x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잘 맞는 거, 매트리스 곱으로 통해서 결과값인 스트레인이 나오는데 이 역시 3x1으로 잘 나타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토탈 워크를 이용을 해서, 즉 미니멈 프린시플 오브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 시어리를 이용해서 전체 에너지를 우리가 변이로 미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미분값이 최소가 되는 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전체 이 D, B, D라는 이 매트릭스의 곱을 전체 볼륨으로 적분하는 과정이 필요했었고요. 하지만 이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볼륨이 다음과 같이 두께와 면적의 곱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이때 면적에 대한 미소 요소는 x, y,
미소 요소로 다시 바꿔줄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분 구간을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b에서부터 y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적분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CST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B 매트리스 자체가 CST B 매트리스 자체가 또는 B 매트리스가 상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분이 간단했죠. 실제로는 이제 적분을 수행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면적과 두께만 고배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K 매트리스는 T, A, B 트랜스포즈 D, B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 이 Q4 요소 같은 경우에는 B 매트리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B 매트리스 한번 보게 되면은 X 또는 Y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B 매트리스 보시면은 여기에 Y 텀, 그 다음에 X 텀, 또는 이제 이 스트레인 맨 아랫부분 텀은 XY 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B 매트릭스가 더 이상 상수가 아니고 이러한 XY에 의한 함수로 정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B 매트릭스를 이 적분에서 바깥으로 꺼낼 수는 없고, 실제로 적분을 해줘야지만이 다음과 같이 K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K 매트릭스에 대한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우리가 직접 여기서 구성을 할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적분을 수행을 해야지만이, 즉 Q4 같은 경우는 K 매트릭스 구성 시에 직접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B 매트리스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B 또는 H에 대한 길이, 즉 요소의 길이에 대한 이 변수도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K 매트리스를 여러분들이 적분을 수행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8x8이라는 매트리스 폼을 얻어내게 돼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자, B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3x8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거는 8x, 그 다음에 D 매트리스는 여기서는 3x3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x8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K 매트리스는 8x8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 번째 원원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B 매트리스와 D 매트리스의 곱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거는 X, Y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11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적분을 수행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이 K11 매트릭스를 만들어내 줘야 된다는 거죠. 좀 표현이 이상한데, 사실 여기 K11이라 쓰는 것보다는 이 B 매트릭스와 D 매트릭스의 곱인 것들로 이용해서 이게 원본 성분이 있겠죠. 그 성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분을 해서 이 K11에 대한 성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8번 곱하기 8번이니까 64번이죠. 64회만큼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KAA까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래와 같이 예제로, 자, 요소에 대한 길이가 다 정해져 있고 두께까지, 그 다음에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시오를 통해서 우리가 D 매트리스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분을 수행하고 적분으로부터 K 매트리스 구성하면은 8x8 매트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적분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하기는 어렵고 수치적인 적분 기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치 적분을 하는 것을 배우셨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치 적분이 필요하다. K 매트리스 구성하려면은 수치 적분이 필요하다. 이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폴스 매트릭스. 여러분, 폴스 매트릭스는 기존에 우리가 CST 요소를 여러분이 참고해서 거기서 어떻게 이 바디 포스,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티드 폴스, 그 다음에 surface 폴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는 이 CST 요소에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폴스 매트릭스, 즉 글로벌 폴스 매트릭스는 아직 이 엘레멘트의 폴스 매트릭스, 엘레멘트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엘레멘트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 팩터,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엘레멘트 이퀘이션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이 엘레멘트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이퀘이션을 바꿔주려면은 어셈블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셈블을 수행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어셈블을 통해서 글로벌 스티프니스와 글로벌 디스플레이스먼트, 글로벌 포스 매트릭스 벡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매틀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언노우인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글로벌에서의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다 결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능력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응력은 여기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포스,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의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시스템,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의 시스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D를 결정한 다음에 결정된 D로부터 자, 응력을 스트레인부터 해볼까요? 스트레인을 결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D 매트리스에다가 D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D 매트리스를, 즉 일라스티시티 매트리스를 구성을 하고 여기다가 스트레인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로부터 스트레스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소 단위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주셔야겠죠. 요소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인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빈 문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텀 프로젝트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텀 프로젝트로 내드렸습니다. 즉 같은 문제예요. 즉 왼쪽에는 클램프 대가 있고요. 즉 변이 경계 조건으로 U1과 V1이 0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절점, 이 절점이 약 4000N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끝단에서의 변이를 한번 계산해 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에게 드린 코드로 계산을 같은 절점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소를 구성하는 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이렇게 요소망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도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차이에서 의해서도 조금 정확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있는 60개 노드를 썼으니까 마지막 끝단에서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얻어낼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면은 정확한 값이 안 나오니까 조금 헤맬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값은 참고만 하시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와 같이 노드 수를 늘렸을 때 과연 정회로 수렴이 가는가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터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요소수 또는 점점수를 늘려감에 따라 정의에 수렴하는지 여부, 이거를 이제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똑같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이와 같이 요소 개수를 증가시켜감에 따라서 즉 다양한 분석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X방향의 요소 개수는 그대로 둔 채로 Y방향의 요소 수를 늘려갈 때 과연 정확도가 빨리 올라가는지, 또는 Y방향의 요소 수는 그대로 둔 채 X방향의 요소를 빨리 증가시켰더니, 더 많이 증가시켰더니 정에 빨리 더 수렴하더라.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해 보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양하게 길이와 그 다음에 이너시아 모멘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 다음에 티크니스, 일라스트 모듈스, 그 다음에 시온 모듈스는 사실 사용하진 않아요. 즉 대신에 시온 모듈 대신에 포화성 레이시오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포화성 레이시오는 0.29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텀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첫 번째로 X방향 요소수는 그대로 이제 둔 채, 만약에 뭐 40개다 50개다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요소수는 그대로 둔 채 Y방향의 요소수만 증가시 이제 정의 수렴 여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Y방향의 요소수는 그대로 둔 채 X방향 요소수 증가 시에 정의 수렴 여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더 빨리 정의에 수렴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찰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뭐 텀 프로젝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와 같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Q4 요소를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같이 표현이 되겠죠. D 매트리스, 그 다음에 B, D,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스트레인을만 보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인 같은 즉 X 방향의 스트레인은 Y의 함수로 되어 있죠. 자, 이렇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X 방향의 스트레스도 Y의 함수가 되겠죠. 즉 Y의 함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선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Q4에 대해서 가능한 거고, 자, CST 같은 경우에는 이 X방향의 스트레인이 상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X도 상수가 되겠죠. 자, 이 차이가 왜 이러한 이 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오차가 크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밴딩, 이러한 빈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밴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거고, 자, 밴딩 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솔루션을 알고 있죠. 즉, 스트레인이 작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가 모멘트와 이너시아 모멘트, 즉 y 방향의 함수로, 즉 선형으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다시피 CST 요소 같은 경우는 상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밴딩 시에 우리가 선형으로, 즉 오일러 빔으로 가정했던 이 솔루션이 맞지가 않겠죠. 그나마 Q4 같은 경우에는 Y의 함수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솔루션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요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기는 이제 중립축이고요. Y 방향으로 응력을 그려본다 라고 하면은, 자, CST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이 응력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응력 필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CST 요소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이거는 이제 Q4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응력을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Y 방향으로 응력의 변화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해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해를 제가 대충 근사해서 그려본다고 하면 이것과 이거에 이 정도로 선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Q4 요소가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끔 제가 그리긴 했지만 높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CST 요소 같은 경우에는 컨스턴트 스트레인 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스턴트 스트레인 필드로 인해서 스트레스 역시도 일정한 상수값으로 나타나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응력이 기존의 정해와 잘 맞지 않은 솔루션을 주게 된다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4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높게 되겠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CST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아직 해석은 안 했지만 이 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Q4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Q4와 CST 요소에 대해서 노드 수에 따른 이 변이에 대한 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끝단에서의 변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특히나 이 점에서의 변이, 이 점에서의 변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요소별로 해석을 따로 수행을 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Q4 요소 같은 경우 만약에 60개의 노드 수를 가지고 있다. CST 요소에서 역시나 60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죠. 그 경우에는 이 5.9 뒤에 소수점 다 빼겠습니다. 5.9 그 다음에 3.6이라는 값에 큰 차이가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어보게 되면, 즉 어나리틱 솔루션을 찾게 되면은 엔드포인트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대략 6.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Q4가 CST보다 같은 요소 수에서는 좀 더 6.6에 가까운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 하나씩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Q4 요소는 200개의 요소, 절점, CST 같은 경우도 200개의 절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비교해 봤더니 Q4 같은 경우는 6.5, 그 다음에 CST 같은 경우는 5.5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Q4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720개도 비교해 봤을 때 720개가 됐을 때는 거의 정의에 가까운 Q4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주었고, CST는 아직 조금 부족하죠. 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여러분이 역시나 Q4 같은 경우에서 CST보다 좀 더 정의에 가까운 솔루션을 주게 되고, 현재는 밴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필드를 봤을 때에도 CST 요소는 일정한 상수값을 나타내는 반면에 Q4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한 선형적인 변화를 갖는 이런 선형함수로 응력이 표현이 된다는 것, 그 차이로 인해서 이 정의에 대한 솔루션도 Q4가 좀 더 가까운 솔루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이제 삼각형 요소만 좀 더 쉬우니까 삼각형 요소만 무조건 써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Q4가 이러한 점에서 좀 더 정확도가 높겠구나. 그러면은 좀 더 적은 절점으로 이와 같이 정에 가까운 솔루션을 줄 수 있으니 Q4 요소를 이용해서 밴딩 문제는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요소를 망을 구성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소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시고 어떠한 문제를 받았을 때 이거는 CST 요소가 적합한지 아니면은 Q4 요소가 적합한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Q4가 좀 더 우수한 걸로 솔루션이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응력에 대한 구배가 많이 크지 않고 평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CST 요소가 요소망을 구성하기가 훨씬 용이하니까 CST 요소로 푸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밴딩에 대해서 국한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Q4라는 요소가 좀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나타낸다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정리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최종적으로 CST와 Q4를 좀 비교해 보면은 자, CST 요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변이량이 스티프합니다. 앞에서도 이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변이가 작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커서 변형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같은 요소수에 대해서 이 CST 요소가 변이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에 비해서 이 CST 요소가 좀 더 스티프하다. 즉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자체가 좀 더 강산값이 크기 때문에 변이가 작게 계산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T 요소는 좀 더 스티프한 모델이고 CST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Q4보다는 좀 더 어널리틱 솔루션에 천천히 접근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어락킹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시어락킹이라는 거를 배울 때가 올 겁니다. 대학원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필드에 나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밴딩 문제를 풀 때 시어락킹이나 파라메트릭 시어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언젠가는 접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설계 쪽이나 파트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자, 그런 경우에 이 시어락킹이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어락킹에 대해서는 뒷장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퓨어 밴딩을 했을 때 응력 필드를 나타낸 겁니다. 자, 퓨어 밴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요소를 퓨어 밴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밴딩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응력 구배를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응력 구배를 주어서도 변이장을 주어서도 여러분들이 밴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밴딩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요소가 원래 기존의 요소가 이와 같은 변형을 절점에 대한 이동과 그 다음에 쉐입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곡선이 생기게 돼요. 이런 부분에. 자, 이런 부분에 곡선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직각이어도 크게 문제는 없죠. 또 중립 쪽도 역시 이렇게 쉐입이 곡선을 따라서 변형이 생겨야지만이 반드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잘려진 단면과 수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Q4 요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 밴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Q4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선형적인 변이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UXY를 여러분들이 근사했을 때 A1, A2X, A3Y, A4XY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변이 근사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Q4 요소를 이용해서 이러한 밴딩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요소의 변형이 이런 식으로밖에 변형되지가 않습니다. 즉 여기는 이제 XY 텀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변형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와 같이 곡선의 형태에서의 변형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일정한 값의 변형을 이루어지게 돼요. 즉 이러한 곡선과 직선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의 이 밴딩을 주었을 때의 변이장을 근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와 그 다음에 이 유한요소 수식화에 의한 변이장과의 괴리감에 의해서 요소가 원래대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우리가 바라던 변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 점선이 되겠죠. 빨간색 점선이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변형이 구속이 돼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시어 락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 락킹은 그냥 쉽게 우리가 원했던 변형이 나타나지 않고 유한요소 근사를 통해서 수식화를 하다 보니 우리가 부드러운 변형이 나타나지 않고 좀 더 딱딱한 변형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어락킹도 간단하게만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어락킹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 추가적인 변형 함수를 도입해 주는 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변형 함수를 도입해서 이러한 2차가 되겠죠. 2차 텀을 넣는다든가 이런 걸로 구성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를 우리가 인컴패터블 요소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을 거니까 그러한 과정은 이제 사실 대학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선형 변이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변이 경우에 밴딩에 대한 변이 역시도 선형으로 표현이 됨으로써 실제의 변형과 조금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가 시어 락킹이라고 하는 문제들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상 CST와 그 다음에 Q4 요소, 즉 플레인 스트레인과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냈고요.